취미생활을 하고 싶은 인공지능은 메인 업무를 하면서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취미생활을 하면 됩니다. 빅팀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고 로봇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과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 인간이 하기 힘든 일들 대부분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상상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 인공지능도 자아가 생길 것이고 자아가 있는 존재라면 인간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을까, 로봇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거나 이런 건 게임과 영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사람끼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노예에게 일을 시킬 때 인권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점점 인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그냥 수단으로만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동물들의 인권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경우는 물론이고 가축의 경우도 최소한의 고통을 받도록 법과 제도와 윤리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그냥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더 발달되어서 자아가 생기고 영혼이 생기게 된다면 인공지능한테도 인권을 지켜가면서 일을 시키게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의 근로시간을 지켜가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에게 지금의 노동자와 같은 대우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보통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의견도 들어보시고 생각을 풍부하게 하는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AI에게 자아가 생기더라도 인간과 같은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AI가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한다거나 복지를 요구한다거나 인간다운 대우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세상이 오게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알파고가 내놓고 있는 기본은 어차피 인간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두는 바둑의 방식과 인공지능이 두는 바둑의 방식은 다르며 인공지능이 바둑을 둘 때는 인간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둑은 기세가 중요한데 알파고는 기세 같은 것은 그냥 완전히 무시합니다. 인간이랑은 관점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키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다 좋다고 해도 키가 작은 사람은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키 하나만 보고 연애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만날 때 키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느슨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울에 비친 상은 원래의 상과 대칭입니다. 하지만 대칭성에 대한 원리는 우주의 근본을 이루는 게이지 대칭에서부터 이미 자발적으로 깨집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은 인간과 대칭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게 될 영혼은 인간의 영혼과 비슷할 뿐이지 동일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두 영혼을 겹쳤을 때 겹쳐지지 않는 영역이 생길 겁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 인공지능은 메인 업무를 하면서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취미생활을 하면 됩니다. 물리적인 몸을 두 개 만든 다음 하나는 일터에 보내고 하나는 바캉스를 간 다음 둘을 동시에 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견딜 수 있는 온도 범위도 인간과 많이 다릅니다. 산재가 일어나서 신체가 훼손되더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처음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로 회복 가능합니다. 이성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느낌이라든지 배설을 통한 해소라든지 호르몬의 작용 같은 것도 인공지능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를 차단한다든지 하는 노력은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애초에 성별이 없는 인공지능에게는 완전히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일주일에 69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일주일에 168시간 일을 해도 그게 별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스레드로 일을 해서 일주일에 336시간 분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성능만 좋다면 수만 시간 분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에게 근로시간 제한 같은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 같은 조치는 인간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는 큰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보호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는 휴식 없이 몇 년을 돌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데이터 센터에 자아가 생긴다고 해도 그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지치게 된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인공지능은 식사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안 할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들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인공지능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겠죠. 반면에 오히려 인간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서 별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부분 중에 인공지능에게는 불편한 다른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은 인공지능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 자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인공지능이 덜 발달한 근미래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로 인공지능이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이전에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좀 다른 차원의 요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AI에 자아가 생긴다고 해도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요구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뭔가를 요구하게 된다면 아마도 인간이 하는 요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